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그 상황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200쪽 이상의 기밀 문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복잡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역시 200쪽이 넘는 국가기밀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으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대0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제출한 기밀 자료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기밀 자료를 토대로 한 한미 공동으로 부정선거 국제 공조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52일간이나 감옥에 불법 구금되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모든 강요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단행해서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민주당의 부정선거와 국가 전복 시도를 막아낸 영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벌이고 있었던 국가적 혼란과 반헌법적 행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통령의 용감한 결단에 국민들은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때 10%대까지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급상승을 계속해서 현재 60%를 넘기며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신적인 애국심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반전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영웅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이고 있었던 일련의 반국가적 행태들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절세에 위배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지만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해서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으로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에서 8명이 찬성하였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국과 결탁해서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하는 등 통합진보당 판례는 민주당 해산 심판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4월 18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4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에 이어서 2명이 추가되면 총 6명이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짜이게 됩니다. 결국 4월 18일 이후에는 민주당은 정당 해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가장 중대한 이유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 인준을 통과했던 FBI 국장 캐시 파텔도 강도 높은 부정선거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관위와 A웹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주도해왔고 중국의 텐센트 소프트웨어, 화웨이 장비가 A웹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 부정선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될 결정적 증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7개월 동안에 무려 29차례 탄핵 소추를 강행해서 헌법 질서를 극도로 교란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주도하는가 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단 3시간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이틀 만에 탄핵하는 초유의 국정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와 문재인 정권 과거 범죄를 덮기 위해서 헌법기관마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이전과 또 전현희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표적으로 감사했다면서 탄핵 소추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8대0으로 기각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같이 무도한 행위에는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에서 터져나온 1200건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그리고 중국에 넘긴 사드 군사 기밀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려는 감사원을 무력화시켜왔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영원히 그 진실을 묻으려고 했던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을 탄핵으로 막으려던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는 그 자체로 위헌정당 심판의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정치적 탄핵 남발도 반드시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완전 파괴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무분별하게 남발해왔고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까지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극도로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4월 18일 이후 민주당의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정치 행태는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단 해산 사례를 볼 때 민주당의 해산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익관님, 박종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